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교실 6번째 시간입니다. 선거 장식 뒤집기 6 TV토론 이기면 이기는가 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상호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TV토론의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어떤 공박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가 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강박이 매우 작동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선거를 다 치를 수는 없죠. 어깨에 힘을 좀 빼는 게 필요합니다. 홈런을 쳐야 된다는 생각 위험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상대방을 공격해야 하는지, 또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수비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들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순이라는 말이 있죠. 이 창은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다. 이 방패는 어떤 창에도 뚫리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파는 장사꾼 이야기죠. 제가 오늘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양자 모두를 전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번 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강좌를 들으신 분과 듣지 않으신 분이 맞붙었을 때에는 아무래도 들으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격에 대한 기본 원칙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것은요. 사실과 인식은 다르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만 말하면 이길 수 있어 라는 나의 생각에, 나의 아집에 빠져서는 곤란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상대 후보는 이런 점도 나쁘고 저렇게도 했고 그렇게도 한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셔야 됩니다. 라고 공격을 했다고 치죠. 아주 날카롭고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칫하면 우리 지역민들께서 그 이야기들을 더 사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 법적 책임 지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버립니다. 그러는 순간 많은 지역민들은 상대방이 지금 근거 없는 비방을 한 거 아닌가? 라고 오히려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찝찝합니다. 사실은 나한테 그것과 관계해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꾸 몰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네거티브를 결국 하시는 걸로 TV 토론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시는데 지금 우리 유권자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좀 더 우리 앞날을 위한 포지티브한 그런 정책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후보님께서 좀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상대는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후보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만 또박또박 제대로 알려내기만 하면은 이 TV 토론은 물론이거니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그리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다시 어떻게 주도권을 빼앗아 올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은 그냥 사실을 잘 적시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도움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상호 토론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호 토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어떤 잘못이나 문제점들을 지적해야 되는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네거티브 선거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의 포지티브한 점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잘 먹히지가 않고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네거티브를 하면서도 비방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내가 너를 공격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걱정한다의 프레임으로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략하는 방법, 공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건 뭐냐 하면 요즘 우리 지역민들께서는 후보의 이러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런 분이 4년 동안 자기 임기를 그대로 지켜갈 수 있을까? 중간에 낙마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재선거가 벌어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지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해명하실 말이 있으십니까? 여기에는 내가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걱정하고 당신의 이러이러한 부분 문제를 아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해명을 해봐. 이렇게 화법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중간에서 들으니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에는 내가 네거티브를 하는 메신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걱정을 해. 시민단체도 이런 걱정을 하던데 우리 유권자들이 이런 걱정을 해. 라는 식의 화법으로 타인의 입을 빌려서 네거티브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호 토론의 가장 기본에 해당되어지는 원칙으로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이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 나름대로 마구 진도를 나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상대방이 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은 내가 준비되어 있던 것들이 전부 막혀버릴 가능성이 있지요. 내가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저 친구가 이제 대꾸할 수 없고 무너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입장을 바꿔서 아마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 다음 보충 질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프레임 전체를 기획해놓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순발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예상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무대 위에 앉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의 논박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시청자들에게 여유 있는 모습까지를 보여주면서 이 토론을 잘 정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 질문을 해야 되겠죠. 질문한 다음에 답변을 하면 보충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보충 질문은 상대의 답변을 충분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가늠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최소한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예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격의 구조 첫 번째 것입니다. A 주제 내용에 대해서 후보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렇다 치고 B 주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던데 이거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C 주제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문제들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D 주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후보님의 해명은 꼭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니까 이건 답변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본다면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A, B, C는 빼고 D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A, B, C, D를 다 설명하자고 하니 시간이 너무 없고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면서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당황해서 답변 전체가 정교해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신상에 대한 문제 이러한 의혹을 후보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우리 유권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불거져서 언론에 나온 바도 있죠. 또 이런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후보의 신상이나 이런 자질보다는 우리 지역구 전체가 잘 가는 방향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유권자들께서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한번 답변해 보시죠. 라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짜들어가게 되면 이 지금 나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설명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처럼 돼버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설명하자니 중언부언이 되고 시간 내에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30초 혹은 1분이라는 제한 시간 후에는 상대방 후보가 그 정도로 됐습니다. 해명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이러고 나와버릴 거기 때문에 정말로 난감하고 이런 공격을 막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의 공격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상호토론 공격 스킬이 있고요. 두 번째 구조는 이건 여러 가지를 막 들이대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프레임으로 끝까지 끌고 가되
그 사람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자가당착인 후보로 만들어내는 그런 유도 질문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비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나중에 묻고 싶다면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일반론을 이야기합니다. 정치는 이러이러해야 하고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런 비리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 정도쯤으로 상대방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일반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홍길동은 비리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정치를 해야 하고 이런 충분히 우리는 그 답변들을 들으면서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까지를 안착을 시키고 난 다음 질문이 그런데 왜 너는 비리를 저질렀어? 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대답을 회피하거나 이러겠죠. 그러면 공격의 마무리는 변명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결국 이러이러한 문제라고 후보께서는 생각하시는 거군요. 라고 매듭을 짓거나 대답을 회피할 경우에는 제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나아가서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라는 형태로 매듭을 짓는 이런 방식의 공격 프레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상호 토론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를 잘 밝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끌고 가가지고 문제를 정리하는 건데요. 이거는 검사, 변호사, 판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도 끝에 찜찜함이 남는 억울함이 남는 그런 문제들이 허다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짧은 시간에 카메라 앞에서 우리가 몇 마디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모든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것에 대한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프레임들이 유효성 있게 짧은 시간 동안에 상대방을 당황시키기도 하고 답하기 곤란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후보보다는 이 후보가 당선되는 게 맞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을 잘 컨텐츠로 만들어서 SNS에 뿌리는 일들을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지지를 더 강도를 굳건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중도에서 결정하지 못한 후보들 혹은 연고로 우리가 지지를 유도해내고 할 때 이런 근거를 통해서 지지를 끌어낸다든지 하는 일들을 왕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런 공격이 들어오면 정말 난감할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막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머릿속에 애초부터 개인 신상에 대해서 나한테 이런 공격이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그러니까 내 답변은 그게 아니고요. 내지는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고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출발을 한다든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질문하셔야 될 겁니다. 라는 식으로 애초에 단호하게 대응을 해버리게 되면 제가 맨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선거에 몰리니까 이제 그렇게 충분히 얘기됐던 이런 내용을 들고 와서 이 TV 토론을 통해서 네거티브를 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형태로 프레임을 전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 변명하기보다는 네가 질문 자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형태로 끌고 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정말로 신상에 관련해서 내가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고 사과를 해야 될 지경에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은 깔끔하게 사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지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시게 되면 이 이야기가 길게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애매한 답변이 돼버리게 되면은 서로 이거에 대한 공박이 계속 길어지게 되고 이것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할 때에는 우리 후보님께서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출발하시는 것도 매우 신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과거 발언이나 입장에 관련된 대응을 했을 때에는 내가 놓인 상황과 상대방의 질문에 매몰이 되기보다는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히려 프레임을 전환해서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 구조를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보 컴플렉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뭔가를 물어보면 정답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을
많이들 갖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물었으니 그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제1사명이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물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시하고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다른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어떤 거 걱정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 한번 얘기해 보죠. 후보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앞에 여러 가지 장황하게 저한테 질문을 했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대받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받아도 그것이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 또 주도권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TV 토론에 대한 구상을 또 시선을 달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자가당착 유도 질문 말씀드렸죠.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봤을 때 고지고대로 답하게 되면 저쪽이 원하고 있는 프레임에 말리게 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단호한 대응을 통해서 공수전환이 필요하죠. 어떻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 같은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기왕이면 나에게 공격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 혹은 그것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것보다 적지 않은 큰 상대방의 약점이나 결점 같은 것들을 이 자리에서 대답 대신에 던져버리는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 시간에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공격해야 될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비하는 시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 결국 그렇게 장황하게 물어보셨군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오히려 누구누구 후보님이야말로 이러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많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던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라는 식으로 던져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은 공격을 하다가 매우 당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 퀴즈 같은 질문이죠. 후보는 그러그러한 게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 지하철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에는 프레임을 띄워야 됩니다. 다분히 의도가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어떤 거냐 하면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십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숲을 봐야 하는데 우리 후보께서는 숲은 보지 않으시고 나무만 자꾸 보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전체적인 프레임을 빨리 나의 주도권으로 옮겨오는 이런 전략을 쓰게 되면 사실은 상대방 후보의 아주 날카로운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이 방패에 막혀서 꺾이는 그리고 오히려 나의 방패에 의해서 상대방이 다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잘 기억을 하신다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TV 토론 얼마든지 가능하실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공격과 수비에 대한 상호 토론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함께 풀어봤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컨설팅을 하게 될 때 저희 후보들이 토론장에 들어가기 직전 연습에서 제가 종이를 2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있는 종이들 중에서 어떤 말로 첫 시작을 열면 좋을지 그러면 프레임을 전환하고 혹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인식을 뒤집어 놓고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만들고 이러는 어떤 되치기가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종이를 제가 전달을 하고 이걸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노하우를 이 강의 때 전부 한번 풀어놓을까 합니다. 다 풀어놓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제 뭐 이런 걱정하실 수 있는데 다 풀었으니까 또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야겠죠. 우선 첫 번째는 상대가 후보에게 공격을 했을 때 공격하자마자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명을 하기보다는 공격을 하자마자 그거는 이렇고요 저거는 저렇고요 이렇게 변명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한마디 시작해 놓고 그 다음 이야기를 풀어가게 되면 프레임이 바뀌고 전반적인 이런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노하우들이 담긴 답변 프레임들입니다. 뭐 이를테면
그건 우리 후보님께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1분 동안 혹은 1분 30초 동안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을 내가 이렇게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것으로 우리 지지자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한 관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상호토론 때뿐만이 아니라 공통질문 같은 경우에도 상대가 먼저 답변하고 난 다음에 내 차례가 됐을 때 좀 전에 A 후보님의 말씀은 사실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상대방은 억울하지 않을 수 없죠. 다짜고짜입니다. 나에게 대해서 네거티브한 질문, 나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공격이 왔을 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출발을 해버리게 되면 지금까지 길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새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강력한 말이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후보님 아무리 선거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지금 심하게 네거티브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게 되고요. 그 외에도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 생각이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후보님은 아직도 주민 여러분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TV 토론은 장학 퀴즈가 아니죠. 문제의 본질을 이해 못 하시는군요. 우리 의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데 매우 탁월한 그러한 답변의 첫머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방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의 공박 의견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효과를 훨씬 더 키울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후보가 상대에게 공격을 하기 위한 답변 프레임들입니다. 상대가 내가 한 공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상대방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분야도 모르시네요. 공부가 좀 더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답변을 잘했어도 내가 그냥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 지지자들은 상대가 얘기한 거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 정도로 파워가 매우 큰 이런 워딩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 내용이 없네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의정활동은 의욕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뭘 좀 알고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길게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원론적인 말씀이시네요. 이 얘기는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잘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그냥 던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은 맞다 저 친구가 얘기한 건 되게 그냥 교과서적인 것 뿐이지 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리를 빌려 주민들께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런 것들 상상 속에나 가능한 이야기네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후보께서는 변명으로 일관하시네요. 얼마나 많은 주민이 후보님 말씀에 동의해 주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의 못한다는 얘기죠. 내가? 아니 우리 지지자들이 우리 유권자들이 당신 이야기에 동의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후보님 말씀에는 구체성과 현실성이 없습니다. 말 잘했는데 그건 그냥 이상에나 있는 이야기고 교과서에나 있는 이야기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라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의 말들은요 토론에 나와 있는 상대 후보들을 정말 주저앉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있거나 언제든지 구사할 수 없다면 구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프린트를 한 부쯤 해서 상대방이 답변을 할 때, 상대방이 질의를 할 때 나는 이 이야기의 시작을 뭘로 할까? 이 부분만 하나 체크하셔서 그걸로 출발을 한다고만 하더라도 답변 혹은 나의 다음 보충 질의는 훨씬 더 프레임이 잡혀서 얘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워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상호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TV토론의 여러 가지 절차와 요소들 그때마다 어떤 부분을 주안점으로 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TV토론도 표가 된다 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